전 굉장히 좀 밝은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늘 업돼 있는 게 문제였어요. 알 거야. 네. 정말 한정수 씨가 어떤 공간에 들어오면은 오빠 왔구나. 벌써 보지 않아도 저기서부터 멀리서부터 벌써 안녕. 시끌벅적해요. 시끌벅적. 텐션 높고 명랑 크게 네, 하고. 늘 네. 분위기를 띄워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일 이후에 그냥 180도로 바뀐 거예요. 네네. 제가 이렇게 밝은 성격인데도 공황이나 수면장애나 불안장애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온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잘 안 오지 않나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너무 중요한 사랑하는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예외 없이 누구나 그 충격이로 말할 수가 없죠. 저는 팬의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일단 연기가 너무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 뉴스 보도를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배우 김주혁 씨가 오늘 오후 서울 강남에서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서상희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자세한 사고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인기 영화배우 김주혁 씨가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후 4시 반쯤입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아파트 정문 앞도로에서 김 씨가 몰던 검은색 SUV 차량이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도 해보고 했는데도 뚜렷한 원인은 나오지 않았다.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그 당시에 네. 이제 여자친구는 이렇게 가끔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너무 힘들다고 중간에 차를 옆에 세워서 이게 잠깐 이렇게 한 20-30분 쉬다가 다시 운전해서 가고 그랬던 적이 몇 번이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주혁 씨가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이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정수 씨 그때 그 심정을 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에이 거짓말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끊고 회사 쪽에 연락을 해서 물어봤는데 사실인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약간 뭐 슬프다 이런 느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멍해졌어요. 그냥 멍해지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고 이게 현실로 좀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냥 인정할 수 없다. 지금 한 5년이 지났지만 거의 신나게 웃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TV에서 아무리 재미있는 프로그램 막 너무 웃긴 프로그램을 봐도 웃음이 안 나요. 잘. 아무와도 연락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대인 관계를 끊었죠. 김주혁 씨가 세상을 떠나신 거는 정수 씨한테는 트라우마 맞는 것 같아요. 거의 외상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애도의 과정을 조금 충분히 잘 못 겪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이는 여러 가지 양상들이 그로 인한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 가까운 사람이 떠나는 건 엄청난 상실이잖아요. 그럼 이 돌아가신 이 상실을 부정하고 싶어요. 죽음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모든 감각을 차단해요. 그러니까 맛도 못 느끼고 네, 맞아요. 입맛도 전혀 없고 그래서 애도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회복의 3단계가 있어요. 1단계가 인지 회복이라고 해요. 인지. 그래서 잃어버렸던 감각들이 조금씩 돌아와요. 그러면서 이 그리운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한 이 팩트, 사실을 정말 이제는 없구나. 세상을 떠난 게 맞구나. 이렇게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알아차리게 되죠. 애도의 과정에서 이제 2단계는 이성을 회복해요.
이성이 회복되면서 이제 떠났다는 사실을 완전하게 이제 받아들이게 돼요.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다시는 볼 수 없다라는 사실에 굉장한 절망감을 느끼죠. 그전에는 아니야 그런 일은 없어 뭐 이러다가 이제 그렇구나 이제 못 보는구나. 이 절망감에 우울해요. 이제 우울하면 수면의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기억력도 떨어지고요. 집중력도 굉장히 네, 떨어지고 뭘 오래 할 기억이 수가 안 나요. 없고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네. 거죠. 3단계는 이제 일상 회복이에요. 그야말로 여전히 슬프지만 여전히 그립지만 스스로에게 힘을 불러넣으면서 내가 떠난 사람 목까지 잘 살아야지 이러면서 이제 약간 일상으로 회복을 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정말 소중하고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을 예외 없이 겪죠. 저는 아직 3단계까지는 오지 못한 것 같아요. 네네. 완전히 이제는 내 옆에 없구나. 그걸 인정을 잘 네, 못하겠- 인정을 잘 못하시는 못하는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네네. 네. 돌아가셨다는 건 머리로는 알지만 어쨌든 네,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네네네. 애도의 과정을 잘 거쳤다고 해서 안 슬픈 건 아니에요. 안 그리운 건 아니에요. 여전히 그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움과 슬픔을 간직한 채로 일상으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정수 씨는 일상 회복이 잘 안 된 느낌이에요. 일상 회복이 잘 안 된 느낌이에요. 네. 근데 저도 사실은 네. 정신적으로나 이렇게 뭘 극복하고 싶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아픔이 이제 신체적으로 온 거잖아요. 네, 네. 몸에 네, 이제 그쵸. 병들이 오게 된 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 고항약을 하나만 먹어도 효과가 바로 오잖아요. 막 졸리죠. 이렇게 네. 졸리고 이완되고. 예, 이완되고 하는데 전 전혀 그런 느낌이 없어요.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그래서 뭐 잠깐 잠드는 경우는 있어요. 뭐 굉장히 그런 느낌이 네, 들어요. 그리고 약이 잘 안 듣죠. 그러니까 예. 약은 매우 효과적이지만 예. 안 듣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약간 이완되려고 할 때 그걸 저항하거든요. 졸리려고 하면 막 고개를 흔들면서 막 더 깨려고 하고 예. 막 그러는 거니까. 근데 왜 그러실까 생각을 해보면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고 같은 어떤 상황으로 갑자기 예측 못하게 잃어버리면 내가 이게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반응들이 예. 내부에서 예, 일어나거든요. 뇌가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네네, 있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약을 뭐 졸린 약을 써도 그거와 비슷한 정도의 힘으로 깨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잠이 왔다가도 화들짝 막 이렇게 되는 예, 거죠. 예. 네. 눈이 딱 이게 떠져. 네네네. 그런 면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냥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냥 일상으로 돌아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가끔은 연우 씨랑 만나서 좀 이렇게 뭐 즐거운 얘기도 하고 만약 이런다면 좀 김주혁 씨한테 미안할 것 같으세요? 김주혁 씨한테 미안할 것 같으세요? 그런 마음도 있으세요? 이제 이 애도의 과정을 거쳐서 회복을 조금씩 해나가면 여전히 슬프고 보고는 싶지만 일상으로 돌아와서 가끔 웃기도 하고 뭐 노래도 부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거를 내가 많이 이제 회복이 되어가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내가 너무 아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같이 느껴지면 어떻게 내가 일 떠나보내고 내가 이렇게 하하호호할 수가 있어? 내 친구를 내가 잊어? 얘는 없는데 내가 즐거워? 이건 내가 너무 미안한 일이야. 미안한 거, 죄책감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는 내 자신을 그 자리에 둘 수가 없는 거죠. 그 미안함 때문에. 스스로를 좀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인 건 아니지만 무의식적으로 회복의 길을 좀 막고 있고 발목을 좀 스스로 잡고 있고 일상에서 확 잘 지내는 거는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떠난 친구에게 대한 그런 마음이 많으시니까 더 많이 힘드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왜냐면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누구 사랑 많이 받고 하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저는 떠날 거라는 생각을 아예 할 수 없었거든요. 해본 적도 없고 이 순간에도 이 순간에도 같은 멤버가 그렇게 갔는데 여기 나와서 이런 걸 내가 얘기해도 되나라고 생각하는 내 자신이 참. 남은 사람들은 다 더 잘해주지 못한 거에 대한 굉장한 마음에 미안함과 아픔을 갖게 되고 다 기억나고 내가 그때 전화 한 통 걸어줄 걸, 뭐 밥 한 끼 사줄 걸, 뭐 그런 마음들이 어린 나이였을 텐데 오죽했을까 싶어요. 메르테르 효과라고 그래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되게 유명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저렇게 잘나고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들, 하나도 부러울 거 없는 사람들도 저렇게 세상을 떠나는데 뭐 나 같은 사람은 살아 무엇하리 내지는 또 세상을 떠난 유명인이 나와 공통점이 있다고 느꼈을 때 나도 비슷한 경과를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경우에는 보도자료를 매우 짧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냥 향년 몇 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냥 딱 그렇게. 대중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의 원칙입니다. 우리 규리 씨가 그냥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느끼는 이것마저도 편안하게 표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제가 출연하는 지금 이 녹화장 제가 주인공인데 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시간이 너무 없었어가지고 내 얘기를 하는 게 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도 있고 근데 그냥 조금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정말 막 살 것 같아서 아니, 절대 안 그럴걸요. 안 그럴걸요. 네. 그럼요. 그냥 위로가 되시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냥 까부는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안 그래요. 정도. 규리 씨 정도면 막 살고 싶어도 그렇게 안 돼요. 근데 막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럼요. 네. 진짜 막상 얘기 좀 해드려. 어떻게 방송 끝나고 얘기 좀 해드려. 네. 네, 오늘 사실 준비한 매직 따로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은영 벌써 매직은 뿌려졌어요. 네. 규리야, 다 울었니? 네. 이제 당당하게 걷기. 오늘 은영 매직입니다.